1시간 더 빨라진 출근길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0월 19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두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우성입니다. 네, 우리 본부장님 헤어컷을 시원하게 하셨어요. 시원합니까? 약간 여기 제가- 옆에가 살짝 네, 시원해지셨어요. 제가 너무 머리가 없어 보여갖고 아니 머리숱 많으세요. 많은데 음. 화면에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화면에 네. 유독 많이 보이는 부분만 그러지 뒤에는 머리숱이 엄청 풍성하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뒤에는 많습니다. 뒤에 많은데 앞에 없어갖고 네. 고민하다가 네. 머리를 짧게 자르고 네. 염색을 시커멓게 하면 네. 조금 나아 보이지 않을까 해서 어제 오징어 먹물로 네. 염색을 했어요. 진심입니까? 요즘 오징어 게임 오징어- 워낙 인기여갖고 네, 오징어 먹물로. 네, 했죠. 예, 근데 별로 알겠습니다. 안 좋아 보입니까? 아니요, 근데 머리 염색하신 건 몰랐어요. 아, 흰머리가 별로 없으시니까. 원래 흰머리가 반백이라서 네네.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고민이요? 네, 시장에 대한 고민은 시장에 대한 요즘에는 고민, 워낙에 시장에 대한 괜찮으니까. 걱정. 네, 하다 보니까 이제 네. 오늘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맞아요. 혹시 오늘 며칠째 상승인지 혹시 아십니까? 다우지수 빼놓고 S&P 500과 나스닥 기준으로 4거래일째. 아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나름 뉴스 봅니다. 좋은 꿈 꾸셨나 봐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시장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네. 한번 지수부터 확인하고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S&P 500이 0.34% 플러스였고요. 나스닥이 0.84% 플러스. 다만 다우는 약간 떨어지는 그런 모습, 0.1% 마이너스로 소폭. 약간 쉬어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스닥이 크게 강한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이건 이제 오늘 장 끝나고 발표하는 넷플릭스, 그 다음에 내일 테슬라, 다음 주에 이어지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실적의 기대감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제 제가 장을 봤는데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이 꾸준히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쵸. 해서 일단 지금의 추세를 보게 되면 적어도 넷플릭스 혹은 테슬라 혹은 빅테크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막 주식을 모아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특히 많이 보유하는 종목이 뭐 테슬라, 넷플릭스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좀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짜 중요한 이벤트는 다음 주에 이어지는데 다음 주에 빅테크 실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간단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맵을 보면서 어떤 네. 종목이 올라가고 빠졌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푸르게네요. 푸른 네. 게 한 반 정도 보이죠? 네. 그다음에 빨간 게 반 정도 보이는데 짙은 녹색이 좀 보이는 게 몇 가지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어떤 게 일단 보입니까? 페이스북과 네, 테슬라. 페이스북. 이 가운데 있는 페이스북이 네. 3.26%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 지난주에요. 상당히 많은 악재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걸 딛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테슬라가 3.21%로 테슬라가 말입니다. 지금 고점이 $900인데 벌써 지금 870불까지 네. 올라왔어요. $800 후반까지 올라오면서 이제 사상 최고치가 3% 남았다. 네. 얼마 안 남았죠. 하루만 더 올라가면 역사상 최고점을 갱신하는 그런 모습 보일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대단하죠. 한국에 이제 많은 분들이 워낙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여기 나오는 거 디즈니가 조금 그러게요. 아쉬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디즈니가 일단은 아시는 것처럼 그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유료 구독자가 1억 1천만 명을 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너무 빠르게 증가한 게 아닌가 해서 약간 슬로우 다운할 수 있는 모습 보인다. 그것 때문에 어제 기사가 나와주면서 주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또 다우에 편입이 돼 있다 보니까 다우지 하락에 약간 기여했다고 보시면 좋은데 제가 한 말씀 드린다고 그러면 한 말씀 드려보면 디즈니에 대한 40% 매출은 케이블 TV에서 나옵니다. ESPN 같은. 네. 그 다음에 나머지 60에서 20이 디즈니 플러스, 20이 영화, 네. 20이 테마파크였거든요. 테마파크가 20밖에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얼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디즈니 플러스가 너무나 구독자가 많이 증가해서 조금 소폭 쉬어간다 그래도 다른 부분에 매출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그렇게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거나 어제 그 리포트는 약간 부정적이기 때문에 주가 빠졌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소폭 빠진 게 그 은행주가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요. 그동안 조금 올라서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쉬어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생방송 저희가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6시 30분부터 저희가 여의도 오픈 스튜디오에서 라이브 방송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방송을 자꾸 녹화 아니냐. 녹화 아닙니다. 녹화하려면 저희가 몇 시에 해야 되는 거예요? 녹화를 하려면 저희가 네, 너무 그래서 자야 되죠. 네, 장 끝나고 네. 녹화할 수 없고요. 저희 지금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 여러분 여기 오픈 스튜디오 앞에 오시면 바로 볼 수 있죠. 보실 수 있어요. 와서 보셔도 됩니다. 저희와 함께 새벽 이슬 맞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부장님 이 시장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신 저 맨 첫 화면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왜요? 네. 더 오른다고. 근데 저는 사실 그 숫자가 10%라서 이거 좀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이제 정확하게 리포트 내용에 나와 있는 숫자를 말씀드리면 네. 10에서 20%였습니다. 아.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 오. 같다라는 얘기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하면 이분 누구냐 구겐함의 스칸 마이너도 모른다 나는 이런 사람 모른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올해 초에 말입니다. 10년물 국제 순위 1.75%까지 갔다가 약간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많은 분들이 1.75가 뭐냐 연말 가면 1.8, 1.9, 2%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얘기할 때 이분이 그게 아니야. 연말 되면 1.6까지 빠질 거야 오히려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 이분이었거든요. 오, 약간 신빙성이 확 올라가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전망한 분인데 그렇게 전망한 분이 나온 리포트니까 이 정도는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뭐 틀리고 막 이런 분이 나오면 보통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정확히 맞췄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멘트가 나오는데 제가 중요한 멘트만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으로 제한적인 상승이 예상된다. 그나마 제한적인 게 10%예요. 제한적으로 올라간다고 보고 있고요. 당분간 시장의 조정은 없을 것이다. 이것도 너무 또 극과 극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냐하면 시장의 조정이 보통 10% 잡지 않습니까? 올해도 없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없지 않을까라고 얘기했고요. 제가 보기에도 이 부분은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그렇게 빠진 일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S&P 지수의 목표 지수는 5천까지 보고 있습니다. 5천까지. 이 5천까지가 내년 기준인 내년까지.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4,500포인트 언저리 와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 10%가 올라간다 그러면 딱 5천이 오기 때문에 이 정도 목표를 잡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우려를 표했는데 최근에 공급망 문제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된다. 이 부분 인정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다 좋은 게 아니고 공급망 문제가 없다라고 그러면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발표하는 그런 모습. 근데 반대로 공급망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내년에도 그렇습니다. 우상향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공급망 문제라는 것이 사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나이키 같은 경우에 지금 베트남 공장이 폐쇄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조금씩 열리고 있어요. 열리고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럼 나이키 신발이 없으면 나이키를 사지 않고 나이스를 살 거냐 이거예요. 전 뉴발란스 요새 좀 사고 있습니다. 뉴발란스 어쨌거나 젊은 층이 좀 좋아해요. 뉴발란스 같은 경우는 미국 내 공장이 많고요. 근데 이제 나이키는 베트남 공장이 많은데 어쨌거나 똑같이 얘기하면 애플 아이폰이 안 만들어지게 되면 다른 아이폰 사겠냐? 그죠. 아이폰 유저는 충성심이 워낙에 강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공급망 문제가 심각하긴 하지만 다음 내년으로 이연시키는 효과를 하는 거지 이 물건을 사지 않고 다른 걸 구매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배신하지 않는다. 배신을 안다니까 딱 가슴이 와닿네요. 그런 거 얘기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인물은 탐리. 탐리는 여러 번 언급한 분인데 제가 이제 아침에 기사를 봤어요. 조금 전에 본 기사인데 이제 오늘로써 드디어 비트코인 선물 ETF가 그러니까 오늘 밤에 거래가 시작되는 건가요? 시작됩니다. 시작이 돼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그런 거예요. 만약에 비트코인 ETF가 나온다 그러면 매수가 쉬워지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이게 현물이 아니고 선물이라서 좀 그래요. 선물은 좀 우리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보통 월물을 갈아타기 때문에 갈아탈 때 로고 비용이 또 추가 붙어요. 로고 비용이 붙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단 어쨌거나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킬 수 있을 만한 편한 거래가 예상이 된다 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인다 하면서 10만 달러까지 목표를 삼았는데요. 오늘 아마 끝난 가격이 대략 6만 달러 초반, 6만 1천 달러 끝났기 때문에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만 달러 하면. 그래서 일단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제가 한번 문제를 들어볼게요. 2008년도에 비트코인 가격 혹시 아시겠습니까? 2008년이요? 제가 그때 사실 비트코인이나 코인을 거래를 해봤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천만 원 정도 아니었나요? 아닌가? 2008년도요? 더 올라갔나요? 10센트였는데. 2008년, 2018년이 아니고. 2018년이 아니고. 2008년. 그거는 우리 저기 여도원 앵커께서 최근에 제가 온도를 18도다, 어제는 18이었다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센트. 10센트였다는 거. 근데 어쨌거나 과거의 얘기니까요. 뭐 너무 아깝다. 그때 왜 안 샀을까? 뭐 그렇게 따지면은 뭐 이렇게 샀어야 되는 종목들 너무 많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볼은 비토니까요. 참고해서 보시면. 근데 이거 말고도 지금 뭐 여러 운용사에서 비트코인 관련된 ETF를 준비하고 있는 곳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많은 지금 이제 운용사가 준비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ETF가 프로쉐어즈에서 만든 ETF인데 이게 많이 나온다 그러면 쭉쭉 나오는 본물을 이루지 않을까 기대가 크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나오는 이 ETF 때문에 ETF 비트코인 관리 ETF에 대한 상장이 상당히 가속화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리포트가 나왔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분의 의견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분은 이해 못하신다. 이분이 이제 저는 솔직히 이분을 가져온 이유는 이분이 비트코인을
폄훼한 게 아닙니다. 네. 나는 혹시 물어봤어요. 이 CNBC 기자가 네. 이제 통화하면서 이렇게 막 훌륭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혹시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생각이 없냐라고 물어봤더니 네. 이 칼 아이콘이 뭐라고 했냐면 물론 필요하다. 음. 인플레이션 가속화되면 인플레이션 해지 때문에 필요하긴 한데 나는 상품을 이해하지 못한다. 비트코인의 구조를 태생 자체를 이해 못하기 때문에 나는 투자하지 않는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게 되면은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이해하는 예. 거는 좀 힘들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조금 아주 큰 인사이트를 얻었는데요. 네. 우리가 보통 뭐 어떠한 무슨 뭐 바이오 관련 기업들 뭔가 꿈과 희망이 있는 기업들이 많은 관심이 있겠지만 네. 우리가 전부 다 그 사업을 이해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많은 분들이 이해하지 못한 사에 투자하시는데 그럴 경우에 이분행이 뭐냐면 이해 못한 상품에 투자하게 되면은 조그만 하락해도 굉장히 공포스럽고 그러면 네. 자연스럽게 매도가 막 나가기 때문에 그런 투자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쵸. 멘트하면서 약간 이제 비트코인뿐만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가 모르는 거에 투자하는 상당히 무서운 게 아닌가 다시 한번 경고를 주는 그런 멘트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제 오늘 아침에까지 엄청 올랐던 네. 테슬라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테슬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고요. 그쵸, 네, 꼭 제가 이제 해야죠. 테슬라 어떤 분들이 저한테 장우석은 테슬라를 싫어한다라든지 장우석이 테슬라 반대편에 서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네, 저는. 네, 네. 제가 이제 이 테슬라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셔서 솔직히 얘기하면 칼 일론 아이콘처럼. 머스크의 네. 테슬라는 제가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를 언급한 뿐이었어요. 어, 일론 머스크가 상당히 좀 말이 세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분의 어떤 성격상으로 맞지 언행을, 않으셨던 거죠? 언행을 네. 정확합니다. 네. 맞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 근데 이제 오늘로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네. 정확히 아무도 이 기사는 오늘 단독입니다. 단독. 3% 단독. 아무도 모릅니다. 네. 오늘 원어를 치게 되면요. 네. 시총이 1조 원을 돌파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이요? 오늘 시총 1조 돌파. 어제자 원달러율이요. 1,187원이었습니다. 네. 곱하기 지금 8,716달러 하면 네. 정확하게 1조 원이 나옵니다. 1조 딱 떨어지는 건 아니죠? 1조 원하고 1조 한 300억 달러? 네. 그때 언제가 붙는데 300억 달러는 그냥 제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실물로 주세요. 300억 원 정도 네, 나왔어요. 실물로. 1조 원, 네. 300원이 작아 보이는데 상당히 네. 굉장히 큰 돈이네요. 엄청 크죠. 주세요. 네, 정확히 1조 원하고도 네. 300억 원이 넘어가는 그런 흐름을 근데 보이는데요. 지금 이제 테슬라를 다른 일반 자동차 기업들과 비교를 하자면 네. 이게 정말 압도적이에요. 예, 토요타가 2,440억 달러, 네. 폭스바겐은 1,590억 달러, 다임러, GM, BMW, 포드, 페라리, 혼다까지 아니 전부 다 다 더하면 합해도 예, 한번 전부 다 더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요? 제가 한번 아니 이 정도 암산이 안 됐습니다. 저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네, 다음 예. 페이지 제가 적어놨습니다. 아 적어놨습니까? 네, 적어놨어요. 적어놨습니다. 제가 결과를 보여드립니다. 네. 저 진짜 계산하려고 했네요. 네. 테슬라 8,716억 달러 대 안 테슬라가 안 테슬라는 뭐 비테슬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재밌게 하기 위해서. 예, 안 재밌게 하기 테슬라. 위해서 예. 테슬라 반대편에 있는 기업들을 포함하면 네. 8,270억 달러가 나가져 갖고요. 네. 엄청난 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자동차 기업을 이기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네네. 오늘 상당히 의미 있는 날이 될 것 같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고요. 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상 최고치 정확하게 3.36% 밑에 있다 주가가. 그래서 만약에 오늘만 조금 올라가도 네. 그냥 경신하는 겁니다. 네. 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의 조금 올 초부터 약간 쉬어가는 거에 나왔는데 어느덧 완만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저거 대한민국 1등 기업이 테슬라 아니겠습니까? 좀 기분 좋아지는 기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우리 제가 뭐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100조 달러 규모 중에서 뭐 12조 달러가 테슬라라고 하니까 맞아요. 네. 12조 원 정도를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12조 원. 12조 원이죠. 네. 저한테 그래서 실제 해외에 계신 분이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뭐라고요? 테슬라하고 어떤 일론 머스크가 무슨 관련이 있냐 한국하고. 한국이 그래서 우리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했더니 어. 놀랍다는 거예요. 갖고 있는 현재 비중 자체가.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일단은 상당히 약간 걱정이 됐었는데 네. 지나고 봤더니 음. 상당히 잘 투자한 거였다. 그래서 네. 지금 만약에 실적이 잘 나온다 그러면 솔직히 천슬라도 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올해 안에 네. 천슬라를 기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까? 네. 지금 그러면 뭐 채팅창에도 천슬라 뭐 이런 단어를 제가 종종 보거든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일 모레 내일이죠. 내일 나오는 실적을 기대하면 좋은데 현재까지는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쵸.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워낙 그 모멘텀이 있는 주식이었고 실적이 잘 나오면 그냥 바로
천슬라 지켜가는 그런 모습 나오지 않을까 한번 기원해 보고요. 잠시 후에 나오는 2부 때 한번 살짝 물어볼까요? 테슬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알겠습니다. 예. 그럼 2부에 저희가 그 대신증권의 리서치센터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을 모실 텐데요. 뭐 이 얘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또 미국 주식에 대한 오늘장 네. 하루의 움직임들 면밀하게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저는 투자 철학을 가지는데 반대해요. 가지고 있다가 그걸 넘어서야 되는 대상이지 저한테는 완성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 철학 얘기하는 거 싫어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제대로 만들어지면 돈은 그냥 낚시터 가서 낚시하듯이 가져올 수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타이거 자산운용의 오종태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존보다 서로 간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늘어났으면 복잡해진 거잖아요. 시대의 흐름에 같이 갈 수 있는 적합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데 그게 복잡계의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현재 쓰고 있는 방법을 마지막 3부에는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론서이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책이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출근길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희 방송 뭐 보시거나 들으시면서 뭘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뭐 모닝커피 즐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도 오늘 모닝커피잖아요. 모닝커피, 예, 이게 어디서 온 거냐? 바로 우리 김프로님께서 직접. 댁에서 예. 직접 내리셔서 저희에게 이렇게 향긋한 모닝커피 한 맞습니다. 잔. PD님도 드시고 계시네요. 괜찮죠? 예, 괜찮다고 손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저는요 맛을 잘 모르겠어요. 네? 한 두어 번 더 먹으면 맛이 알 것 같습니다. 맛을 잘 모르시고 한 아까 2, 3일 전에 정도. 맛있다고. 한 2, 3일 정도 더 달라. 더 더 주시면, 내려달라. 네,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프로님이 이 얘기를 안 들으신 척, 못 들으신 척 하실 것 같은데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요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의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연구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아니 위원님 피부가 네. 저보다 더 하얗시네요. 아, 저는 하얀 아침부터 피부 보면 좋은 엄청 얘기 주셔서. 부러워해가지고 엄청 깜짝 놀랐습니다. 좋은 방송인 것 같습니다. 피부 아침부터. 비결 혹시 있으십니까? 피부 비결이요? 네. 그냥 타고난? 좀 남자치고는 네. 관리를 좀 하는데요. 아 정말요? 관리요. 어떤 걸요? 정말 하세요? 일일 일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요? 아, 네. 네. 와, 저 대단하시네. 지금 놀랍죠? 깜짝 놀랐어요. 네. 정말 깜짝 저도 진짜 하시는 귀찮아서 겁니까? 안 하는 네, 거예요. 근데 좀 이 얘기하면 하세요. 또 댓글에 많이 달릴 것 같은데요. 아니 설마냐. 1일 1팩 할 만한 그런 피부를 가지고 계세요. 맞습니다. 네, 본부장님. 예. 저도 분발하겠습니다. 예, 본받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뉴욕 시장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할 텐데 먼저 이제 글로벌 시장, 그러니까 경제에 대한 분위기부터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중국의 그 성장률이나 경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아요. 이 둔화가 뭐 어느 정도 걱정할 수준인 건가요? 사실 끝난 미국장을 봐도 시작했을 때는 사실 좀 부진했었잖아요. 네. 사실 그 이유가 중국 성장률이 좀 부진했던 부분들이 좀 반영돼서 장 초반에는 좀 약세를 좀 보였었는데 결국 미국도 중국 경제 지표에 대해서는 항상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오면 결국 올해 들어서 공급망 병목 현상에 대한 부분들이 자극되고 또 전 세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좀 높아지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올해는 지표의 숫자가 분기별로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아실 거예요. 기저효과 때문에 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지금 뭐 예상치보다 이제 소폭 하회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더 우려를 하는 것 같긴 하는데 사실 이거는 중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놓고 봤을 때도 올해 수치가 예를 들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6% 초반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내년 되면 이게 3%대로 떨어질 겁니다. 아마 2에서 3%포인트 정도는 사실 기저효과이기 때문에 그게 희석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성장은 올해 나타나고 있는 수치의 절반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중국 GDP 성장률도 물론 수치에 어떤 왜곡이 된 부분들은 있지만 뭐 4.9 정도 예상은 나왔지만 사실은 이제 그보다는 진짜 성장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중국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들의 현상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거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뭐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의 어떤 공장 역할을 그동안 해왔고, 물론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인도나 베트남으로 이 공장의 역할이 옮겨간 건 맞아요. 그래도 여전히 중국에서 전 세계의 어떤 공급망으로서의 역할을 여전히 견고하게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 부품 지원과 같은 일련의 어떤 반도체 수급 문제들이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혹시 그 최근에 중국 기사를 보게 되면
전력난이라든지 네네. 뭐 부동산에 대한 규제라든지 그런 것도 혹시 이런 성장을 둔화에 좀 일조한 그런 모습이었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중국은 좀 다른 나라랑 다르잖아요. 사회주의 네. 국가이기 네,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한쪽 부분의 희생을 강요를 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알면서도 규제를 좀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지금보다 더 성장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는 이제 중국 공산당 100주년이 있었잖아요. 이벤트로서. 그리고 내년 되면 시진핑 3연임에 대한 또 이벤트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민들이 인터넷이 많이 보급되면서 예전과 다르게 본인의 생각들을 우리나라처럼 많이 SNS를 통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내부의 어떤 정치적인 안정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들을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을 일부 훼손되더라도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인민들이 나중에 내년 같은 경우 시진핑이 4년임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 독재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일단은 올해 민간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내용을 뜯어보면 전반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민민들의 어떤 불평등을 해소하는 곳과 연결되어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헝다그룹도 제가 보기에는 중국 정책 당국이 바로 액션을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았던 부분들은 결국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인플레이션 대비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3배 이상 됐어요. 3배. 이 얘기는 뭐냐면 물가보다 이제 부동산 가격이 월등히 많이 올라가다 네. 보니까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냥 본업을 하면서 불을 더 어떻게 보면 불을 더- 자동으로 형성했잖아요. 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근데 기업으로 따지면 헝다그룹이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최대 수혜주이기 때문에 사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헝다그룹이 사실은 지금의 형상을 갖춰진 데는 얼마 안 됐어요. 그 그룹이 만들어진 지가.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표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집이라는 건 되게 중요하잖아요. 주거 안정을 위한 측면에서 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중국도 주거 안정이 기본적으로 깔려야 인민들의 불만이 낮아지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헝다그룹 사태 이후에도 아마 부동산 관련된 업체들의 노이즈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중국에 대해서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이유가 이 GDP에서 이 헝다그룹과 같은 중국의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차지하는 비중들이 있어요. 근데 전체 GDP의 14% 정도 돼요. 그러니까 낮아요, 그쵸. 의외로. 그리고 헝다그룹을 제외하고 나면 헝다그룹과 비슷한 규모의 기업들이 있는데 사실 그 기업들은 건전성 측면에서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헝다그룹을 버리더라도 사실 부동산 시장의 어떤 파급력이 일시적으로 다가오지 이게 전체 금융시장으로 확대되기는 어렵다는 거죠. 사실 중국을 볼 때 가장 염두에 두실 거는 환율이에요. 환율. 예. 사실 중국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대부분 자체적으로 소화가 돼요. 근데 외부에서 발생하는 변수는 중국도 자체적으로는 해결을 못하죠. 예를 들자면 이제 G2 간의 갈등 이게 좀 약간 격해져 가지고 미국이 만약에 좀 극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네. 미국 시장 얘기해야 되는데 중국 시장만 얘기하고 있어서 좀 그러긴 하는데 이걸 알아두시면 좀 네. 재밌어요. 예전에 이 미국의 헤지 펀드들이 중국 환율을 가지고 공격했다가 상당히 많은 손실을 보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후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미국 행정부를 앞세워서 중국을 다시 한번 공격하고 나서 이 손실봤던 건 수익을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환율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홍콩 환율을 약세로 만들게 되면 중국 이하나가 약세로 되기 때문에 중국 내부에 있는 이 기업들을 보면 대부채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하나가 약세가 결국에는 중국 기업들의 대부채가 커지는 걸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게 터지기 시작을 하면 이게 지방 정부 또 지방 정부 내에서도 이제 이 대출을 해주는 은행들이 많이 있거든요. 연쇄 도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환율을 건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사실 지금 중국에 대한 경계도나 우려가 많이 높아지긴 하지만 사실 자체적인 문제 정도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중국의 어떤 증시가 부진하는데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걸로 좀 보고 있고 이 3분기 GDP를 봐도 숫자는 부진했지만 수출은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제 9월달 소비도 괜찮았었고요. 네. 그러니까 더 떨어질 수 있는 것들을 이 수출과 소비가 잡아주는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4%대 성장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4% 성장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너무 두 자리 숫자만 보고 생각을 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약간 기대치가 높죠. 예. 눈높이가. 사실 4% 성장은 놀라운 거예요. 대단한 한국 거죠. 국가에. 음. 그래서 사실 이런 인식들의 변화를 놓고 본다고 하면 중국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부분들은 분명 일시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게 지속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사실 이제 중국 경제 지표도 있었지만 또 미국 자체적인 경제 지표도 예. 또 발표가 네. 됐었잖아요. 네. 사실 산업 생산 9월 지표를 놓고 본다고 하면 예상치보다는 좀 부진했죠. 네. 원래는 0.2% 증가하려고 했는데 이게 전월 대비 1.4% 감소를 했고 제조업 생산도 사실은 0.4% 정도 하락할 줄 알았는데 이게 0.7% 감소를 했으니까요. 근데 세부 사항을 놓고 본다고 하면 결국에는 자동차 부품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7%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조업 생산도 부진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중국도 그렇고 미국 지표를 얘기하다 보면 결국 공급망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올해는 좀 당연히 부정적인 부분들이 좀 좋지만 아마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 정도 되면 공급망 문제가 또 시장에서 갑자기 이렇게 거론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금은 좀 문제는 되고 있지만 내년 늦어지면 내년 상반기 좀 빨라지면 내년 1분기 때까지는 이 공급망 변명 현상이라는 것들이 지금은 물가 금리에도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내년 1분기 정도 되면 아마 물가 금리도 우리가 생각이 어려운 숫자들이 나올 거예요. 지금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7, 8월 수준 또 최근에 발표된 9월 수준을 보면 전년 동월 대비 5.4% 정도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올해 4분기 남아있는 기간 동안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는 아마 5.4% 전후에서 크게 변동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보는 이유는 지난해 4분기 기저효과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올해 발표되는 모든 수치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너무 심플하고 너무 익숙한 단어라고 해서 기저효과를 좀 배제하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올해 하반기 때 증시가 별로 안 좋다고 얘기를 할 때 단연코 말씀드렸던 거는 올해 하반기 기저효과 때문에 경기와 이익 지표가 전반적으로 증가율 주차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거를 인지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증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증시가 안 좋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연속성상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일단 올해 4분기 남아있는 기간 동안 발표되는 물가가 그렇게 크게 변동이 안 될 거고 내년 1분기 되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지금은 5%대지만 3%대로 내려갈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내년도 1분기의 증시가 물가 때문에 크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여지는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예. 저희가요 그 공급망 그다음에 또 인력난을 네.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3%가 지금 주말에 PD가 지금 죄송합니다. 네. 아니 어쨌거나 저희가 주말에 저희가 또 라이브를 또 진행할 예정인데 그쵸. 이게 또 인력이 적절치 못해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좋은 분들 많은 분들 지구상의 좀 해주세요. 모든 지역에 음. 지금 그렇게 문제가 생기고 있는 네, 거예요. 맞아요. 예, 예. 이게 좋은 이야기들이 이제 뭐 앞으로는 계속 나오겠죠. 좋은 얘기 나옵니다. 기대하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비트코인 선물 ETF가 오늘 밤부터 이제 거래를 네.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선물 ETF라고 해서 저는 사실 많은 분들이 현물도 따라가기 변동성이 워낙에 심한데 선물 ETF 이거 좀 위험하진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들긴 하는데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선물을 이용하는 상품이라 당연히 좀 한편으로는 좀 위험한 부분들은 그쵸. 분명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런데 사실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나서 음. 우리가 보통 위험자산, 안전자산 얘기를 할 때 네. 사실 위험자산 가격 상승이 상당히 컸잖아요, 속도가. 근데 그거를 주도했던 상품이 비트코인하고 테슬라 주가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비트코인 ETF 출시와 관련된 내용들은 2017년도부터 계속 나왔던 건데 사실 미국에서 못하게 했었잖아요. 그쵸. 그러다가 지금 게리 겐슬러 이 위원장이 이상하게 갑자기 마음을 바뀌었더라고요. 왜 그래서 이제 그랬을까요? 상장을 허용해서 19일 날 드디어 첫 상품이 게시가 됐는데 일단 저는 선물 ETF긴 하더라도 네. 이 비트코인 현물 가격이 앞으로 좀 올라가는데 어떤 가구 역할을 분명히 해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아마 지금보다 시장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데 좀 일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비트코인 현물 가격이 높잖아요. 네. 물론 이제 쪼개진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낮은 부분들도 있지만 네. 사실 ETF로 출시가 된다고 하면 한 주당 거래되는 가격들이 투자자 입장에선 부담이 안 될 거예요. 그쵸. 저는 그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얘기를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걸 좀 얘기해드리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한 주 가격은 72,000원이라고 우리가 네, 그렇죠. 명목적으로 네.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50분의 1로 액면 분할을 했기 때문에 72,200원인데 이거를 50배 곱하면 350만 원 정도 되는 네. 주식이거든요. 사기 부담스럽죠. 만약에 지금 액면 분할을 안 했으면 한 주에 350만 원이면 아마 투자자들이 사기 어려웠을 거의 거예요. 월급 털어서 사야 예, 되니까. 맞아요. 근데 그거를 액면 분할하니까 네. 쉽게 투자를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도 출시가 되고 상장이 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거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 그럼 혹시, 어떤 부분을 예, 좀- 주가도 예상되는 게 있습니까? 네. 오늘 거래가 될 건데 아직 주가요? 모르시죠? 예. 예. 근데 이제 저도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성장성, 비트코인의 가격이 얼마까지 갈까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세요. 네. 제일 궁금하니까요. 제일 궁금하죠. 예. 예.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애널리스트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떤 자산이나 음. 어떤 기업 주가를 얘기를 할 때 실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밸류를 가늠하기가 네. 너무 좀 네. 어렵죠. 실체가 있는 상황에서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어떤 생각들을 호도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죄송하지만 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비트코인 이야기했고 최근에 뭐 국제유가는 계속해서 조정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운전을 하기 때문에 유가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데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대로 국제유가가 $100 갔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네. 있으셔요. 이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작년에 이제 워낙 마이너스 주가까지 경험을 했고 그러니까요. 아마 지금도 그때 손실난 유가를 사뒀던 네. 그런 상품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후배가 네, 플러스 전환이 지금 됐더라고요. 그러셨을 거예요. 네. 그동안 시간이 좀 길었잖아요. 얼마나 계속 인내의 샀더라고요. 시간을. 네. 저도 뭐 $100 넘어가면 좋죠. 그 유가를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음. 근데 또 유가가 너무 비싸면 이게 또 경기에는 별로 안 좋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적당한 수준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평균적으로 한 $60 정도면 이게 경기 성장도 저해시키지 않으면서 유가에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좀 웃을 수 있는 가격대라 생각을 하는데. $60요? 네네네. 어. 네, 그 정도 보고 있죠. 뭐 유가를 생산하는 업체에서도 생산하는 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보통 유가 생산과 관련해서는 이제 세일 업체들이 가세를 했기 때문에 사실 네. 유가도 좀 크게 하락했던 데 영향을 줬던 부분들인데 생산하는 업체들의 BEP 그리고 전 세계 경기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 그리고 투자자들도 좀 웃을 수 있는 수준 정도로 놓고 온다고 하면 평균적으로 한 $60 정도 되는 게 좀 좋긴 해요. 근데 $80에서 산 투자자분들은 $60 가면 못 웃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네. 그러니까 펀더멘탈을 감안했을 때 네. 그러니까 모든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분들한테 평균적으로 가장 좋은 것 $60. 같고요. 아마 유가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지금 또 겨울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난방유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 그리고 더 좋은 호재는 뭐 들으셨겠지만 지난주 미국에서 11월 8일부터 이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분들에 대한 여행을 네. 좀 이렇게 허용을. 오픈하는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은 분명 유가가 단기적으로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유가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항공 여행 업체들의 주가들도 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11월 한 달을 놓고 온다고 하면 우리가 좀 미국 증시가 10월보다는 그래도 저는 12월 레벨이 조금 올라갈 여지는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투자처를 선택을 할 때 사실 여행, 뭐 레저 이런 쪽, 항공 이런 것들에 좀 주가의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보고 있고요. 사실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사실 금리와 물가 불안은 계속 될 거예요. 테이퍼링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또 때마침 모멘텀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항공이나 여행, 레저를 중심으로 11월 달에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미국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예. 듭니다. 그러면 네. 푸틴이 엊그저께 네네. $100 갈 수 있다 네. 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 개인적인 생각. 그건 개인적 생각이긴 하죠. 근데 푸틴 대통령 네. 입장에서는 유가가 강세를 보이면 좋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러시아 국가 전체적인 산업 구조를 봤을 때 이제 원유를 수출해서 네.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유가가 강세를 보이면 보일수록 자국 내의 어떤 경기 회복을 바탕으로 민생 경제가 좀 완연하게 회복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강력한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주제를 하나 잡아오셨는데 나무보다는 숲을 네, 보자. 네. 뭐 시장 전체에 대한 네. 레벨에 대해서도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쪽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최근에 미국 정치가 네. 좀 좋은 분위기를 갖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 미국 정치에 영향을 줄 만한 사실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실적이 예상치보다는 잘 나오기 때문에 그걸 믿고 좀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단기적이라 봐요, 저는. 오. 왜냐하면 우리가 이 S&P 500 지수의 EPS 증가율을 놓고 지금 대부분의 애널리스트 아니면 업체에서 실적이 어떤 현황이라는 걸 얘기를 할 거예요. 네. 근데 올해 2분기가 전년 동월 대비 놓고 본다고 하면 96.3%, 그리고 지금 3분기 실적 시즌 전체로 놓고 본다고 하면 29.6%, 맞아요. 네. 그리고 4분기는 22.2%.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하면 3분기 실적 숫자가 급감을 해요. 네. 그리고 3분기 실적이 중반 정도 넘어가게 되면 3분기 실적이 아니라 4분기 실적을 기대하게 되는데 그렇죠. 22.2%잖아요. 더 떨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내년 1분기는 6%대, 내년 2분기 때는 3%대예요. 확 떨어지네요. 보통 이제 이 어떤 지수나 주가 같은 게 올라가려고 하면 이익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지금 분기별로 놓고 본다고 하면 슬로우하게 계속 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실적만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의 분위기가 계속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미국 증시가 이 진정채비로 좀 넘어갈 수 있었던 관문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임시예산안과 국가부채 한도 유예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미국 증시가 진정채비를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그 두 가지 법안이 아직도 통과 안 됐으면 지금 미국 증시는 훨씬 더 많이 하락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10월 말에 미국은 두 가지 인프라 투자 법안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당내 이해관계 때문에 노이즈가 분명 생길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놓고 본다고 하면 이 인프라 투자 법안에 대한 노이즈가 불거지는 상황이고, 또 지금 실적이 개별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기 때문에 네. 실장은 한호하지만 이번 달 말 정도 되면 또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들이 아직은 미국 증시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반영된다고 하면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좀 미국 증시의 흐름들이 좀 분위기 전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아니 그럼 어디 장단을 맞춰야 되죠? 11월, 12월에 전체 시장에 대한 레벨을 좀 올리신다 하셨는데 네네. 지금은 약간 또 침체된 분위기가 올 수도 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네. 사실은 저는 10월은 증시 보리익 고개가 계속 되는 달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10월 말까지는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네. 사실 지금 미국 증시도 고점 대비해서 5.2% 하락하고 나서 진정채비를 좀 보이고 있는 단계인데 사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할 여지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바닥에서 잡으면 좋지만 사실 그게 어렵잖아요. 제일 어렵죠. 그래서 무릎에서 잡으셔야 되는데 네. 그 무릎에 해당되는 게 10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10월 말 이전까지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액션을 취할 필요는 없고 10월 말 두 가지 인프라 투자 법안 중에 저는 하나는 통과될 것 같아요. 네. 1조 달러 물리적 인프라는. 그러면 아마 미국 증시가 본격적으로 반등하는 기미를 보일 겁니다. 그래서 10월보다는 11월, 12월 증시가 그나마 조금 올라갈 여지가 저점 있다가 대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11월 달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투자를 염두에 두신다고 하면 지금 뭐 가치주 영역에 들어가는 여행이나 항공, 내저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좀 미리 비중을 좀 늘려놓으시면 다음 달에 좀 웃을 수 네. 있다. 이 얘기를 좀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말까지의 시장에 대한 전략을 좀 짜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10월에 좀 기대만 했던 분들은 살짝 긴장도 좀 필요하다라는 예, 말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의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문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시대를 대표했던 1등 주식 피터 린치는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수익률 10배, 10백원은 시대의 1등주에서 탄생한다. 2년 연속 수익률 1위 올해의 펀드 매니저 이한영 본부장이 돈이 몰리는 산업의 1등주를 미리 파악하고 매수하는 타이밍을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바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한영 본부장이 실전 매매에서 반드시 사용하는 지표와 데이터만을 골라 한 권에 담아냈습니다. 당신도 1등 주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나 가까운 서점에서 시대의 1등주를 찾아라를 검색하세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7시 9분 벌써 네. 지나고 있습니다. 빨리 우리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교수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료 준비를 이렇게 해주신 걸로 미리 봤는데 네. 뭐 제가 지식이 좀 짧아가지고 네. 이 남자분이 누구죠? 이 남자를 갖고 왔는데 이게 또 문제입니다. 제 나이가 네네. 본부장님보다 쫙 2살 정도 위건데 네. 제가 오면서도 외워갖고 계속 외워왔는데 또 까먹었어요. 이 화면 좀 보여주시면 네. 좋겠는데 본부장님 이분 이름 뭐죠? 발음이 안 돼요. 사티아 나델라입니다. 사티아 나델라? 네. 약간 나대시는 아니 분이신가요? MS MS요? 아니, 마이크로소프트 예, 새로운. 예. 네, 마이크로소프트 오신 지 벌써 10년 됐죠. 예, 10년 됐습니다. 네, 예.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인데요. 근데 왜 이렇게 얼굴이 익숙하지가 않죠? 많이 왜냐면 이렇게 노출이 되지 않으셨던 분이신가요? 그보다는 모든 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 하면 빌 게이츠에 대한 맞아요. 워낙 강한이다 보니까 네. 마이크로소프트 회장하면 대부분 이제 빌 게이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만두신 지는 벌써 10년이 넘었거든요. 15년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근데 그 다음에 한 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약간 저주했을 때 이분이 오신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큰 변혁을 일으켜놨죠. 그렇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조금 1달러만 올라가면 사상 최고가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뭡니까? 오늘 또 하루 이거 지금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월봉이죠. 네, 월봉인데요. 월봉입니까 이게? 네, 월봉인데요. 그냥 쭉 뭐- 올라가면서 오늘 307달러까지 가면서 바로 사상 최고가로 바로 직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야. 이 그림을 보시면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숫자를 봐야 된다 말씀하시면 많은 분들이 이제 진짜 이제 주가만 보시는데요. 주가랑 거래량 보시는데요. 이제 두 번째 항목이 주당 배당금을 12년째 올려주고 있는 겁니다. 배당을요? 네, 지난번에도 한번 올렸잖아요. 한 보름 전에도 발표했는데요. 음. 주당 이익도 또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결국 마이크로소프트가 조금 주가 안 오를 수도 있잖아요. 특히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재작년은 지금 재작년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그럴 때 보면 좀 견디신 분이 이런 혜택을 보는 거가 되겠고요. 매일매일 보신 분들은 이것도 팔고 사고 하겠지만 이럴 수는 있겠죠. 내가 이제 PC나 이런 것들을 오늘 쓰고 한 달 동안 안 쓰고 다시 쓴다. 이러면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매매 대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이라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유튜브를 갖고 있는 알파벳 그리고 비자 이런 것들은 늘 꾸준히 여러분들 계좌에 담가 두시면 되는 주식이 아니냐. 그래서 오늘 그 마침 어저께도 얘기를 드렸고 오늘 주가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먼저 좀 말씀드렸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오늘 테슬라가 또 3%가 올라갔죠. 그래서 이게 고점 이제 그 사상 최고가 장중 고점은 이제 900달러 900.14인가 그럴 거고요. 종가 기준 보면 888달러, 988달러. 그러니까 887.88 정도 되는데요. 예. 이게 완전 붙어 있거든요, 지금요. 이제 이거 한국 시간을 보면 목요일 새벽에 실적을 발표하는데 네. 어떻게 실적 발표할지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죠.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테슬라를 처음에 사셨을 때 이유가 있단 말이죠. 금년 2월에 사셨건 1월에 사셨건 작년에 사셨건 심지어는 올해 사셨던 분들 그 중에서 나는 3%만 먹고 팔겠다 하신 분은 팔면 되죠. 5%만 먹겠다고 팔면 되시지만 대부분이 아마 800달러, 700달러 사신 분들은 이거 3% 먹자고 파는 분은 또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 좀 긴 호흡으로 이번에 실적 발표 후에 어떤 흐름이 나올지 모르지만 갖고 가시는 게 낫지 않냐. 그 테슬라는 어제 제가 밤에 네네. 또 제가 글로벌 라이브 때 또 한번 네. 한 말씀 드렸어요. 네. 일단 EPS가 전년 동기 대비 2배까지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 와 있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은 실적이 좋을 걸로 보이는데 웬만하면 근데 확정할 수 없으니까 그냥 기대만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기대감이 모두 다 반영된 주가 현재 주가이기 때문에 실적이 한번 조금만 더 좋아진다 그러면 900달러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수님? 뭐 1000달러, 1000달러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저 점장은 아니지만 네. 최소한 900달러, 850달러 사신 분들은 그 이상 네 자리를 보고 사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 기다 예. 타이밍을 맞출 재주는 아무도 없죠 전 세계에. 있다 그러면 저는 신에 대한 도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늘 말씀드리면 여유를 갖고 좀 보시는 그런 습관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 마이클 버리가 그렇게 버리라고 쇼트를 하더니 예. 아니 울고 있을 것 같은데 또 얼마 전에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나 그냥 트레이닝한 거야, 트레이딩한 거야 이렇게 그렇죠. 예, 예.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또 네. 모 위원께서 네. 돈을 버린다고. 돈을 버리. 그러니까 이름 따라가네요. 이름 따라가는 예. 두 분이 비슷해지셨습니다. 지금. 아닙니다. 네. 실제 어제 있었던 얘기를 네. 글로벌 라이브 못 보신 분이 계시다 보니까 제가 다시 네. 한번 보시라고 네. 네. 말씀을 드린 것뿐이고요. 네. 한 가지 조금 걱정되는 게 다 좋은데 네. 우리 또 교수님이 또 아마존을 많이 언급하시고 좋아진다. 또 우리 월가의 그 의견을 보게 되면 스트롱 발견입니다. 스트롱 네. 한 번 하나도 보이견이 없어요. 네. 근데 약간 주가가 좀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교수님? 의견 있죠. 네. 왜냐하면 아마존은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에 계신 분들, 한국에서만 생활하시고 한국에 그 해외 직구 안 하신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매매가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은 안 해본 주식을 투자해서 어떻게 올라갈 땐 괜찮지만 조금 밀리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짜증이거든요. 이게 아마존이요. 사실 저희가 아마존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구를 했어야 됐잖아요. 네네. 근데 최근에 제가 국내 무슨 쇼핑몰인지는 SK 요. 까먹었어요. 11번가요? 11번가 맞죠? 오. 11번가 통해서 더 간편하게 한글로 네. 아마존 직구를 할 수 있게 됐더라고요. 그 우주 제도하면 우리랑 비슷하잖아요. 네네. 우주인가 우주 회원하면 배송비도 엄청. 우주 회원하면 네. 배송비 무료 아닙니까? 다 지금. 알고 계시네요. 다 알고 계시네요. 저는 아마존을 많이 알고 있죠. 네. 예,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넷플릭스 많이 보시잖아요. 네. 제가 대한민국에서 넷플릭스 제일 오래 본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예전부터 네. 그렇습니다. VPN부터 보던 그렇죠.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저는 아마존 프라임도 보거든요. 오. 예, 뭐 다 언제 다 보세요 그걸? 저는 일상이 보는 거죠. 아. 일상이 보고 그런 건데, 하여튼 중요한 건 아마존이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아마존의 변수는 뭐냐? 가장 중요한 경우에는 이커머스의 증감이거든요. 그렇죠. 이커머스가 3개월, 4개월째 결국 절대치가 마이너스인데 제가 어저께 보여드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숫자가 중요하다 말씀드리면서 그 이커머스가 지난달에 플러스로 반전된 걸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번 고점을 올해 안에 갈 수 있을지는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중요한 거는 이번에 연말을 대비해서 시즈널 워커를 오늘 새로 뽑기로 발표했는데요. 작년에 10만 명을 뽑았었거든요. 그렇죠. 네, 이번에 작년에 15만 맞죠. 명을 발표했었는데 맞아요, 15만. 맞아요. 예. 15만 명. 물론 예. 재작년은 20만 명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부족하지만 사실 그거를 절대치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충분히 사람 더 상시 뽑아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뽑을 인원이 조금 줄을 수는 있겠죠. 그렇겠지만 어찌됐건 작년보다는 50%가 안 늘려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것을 보면 시장에서 상당히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다는 거. 물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그 소위 서플라이 체인의 이슈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건을 풍족하게 배송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커머스가 회복되기 시작했다. 맞습니다. 플러스로 네. 증가했고 네. 그게 9월에 처음으로 4개월 만에 증가했다는 것 자체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다. 맞습니다. 예, 그 부분을 보셔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뭐 아마존이 됐건 뭐 SC가 됐건 그런 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온라인을 전용하는 거 그리고 여러 온라인을 전용으로 하는 ETF가 또 재미난 게 ONLN이라고 있습니다. ONLN. 예, 온라인 쇼핑의 ONLN이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좀 공부하시고 네. 주식이 늘 그렇잖아요. 매일 갖고 있는 주식 올라갈 수 없을 때는 뭘 하시면 되냐면 공부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미주미 이런 저희 아침에 하는 그 월가 모닝 브리핑도 네. 다시 보기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좀 다시 보기를 어디서 하는지 모르시는 분 계세요. 라이브 방송 저희 3프로 TV에서 지금 함께 보고 계시고요. 다시 보기 편집본을 댓글로 여전히 갈구하고 어디 있어요? 이렇게 찾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네. 어디서 볼 수 있죠? 미국 주식에 미치다 유튜브에서 볼 수 네,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검색창에 네. 미국 주식에 미치다라고 치면 채널이 나와. 이 두 분이 운영하시는 채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편집본이 3개로 쪼개져서 올라가니까 여러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상 저희가 시작하면서 이제 계속 그 일주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늦어졌는데 네. 어저께 같은 건 9시 정도에서 저희가 업로드판에 올라갔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셔야 될게요. 그 보신 김에 또 구독을 눌러주셔야 돼요. 아니, 구독을 누르지 않으시면 알림 설정. 네, 알림 그 설정. 알림 설정 해두셔야 되고 네. 저희가 자체적인 또 단독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되겠고 저희가 네. 계획 중이지만 미주미 외전 같은 거 저희 모닝 브리핑 끝나자마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오. 유명한 프로들은 그런 거 다 하지 않습니까? 그쵸. 예, 외전 못도 한 있죠. 얘기. 네. 본부장님의 또 저런 아재 개그도 조금 네, 듣고 네. 싶고 이런 분들 그런 분들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그가 아니고요. 그 아마존이 이번에 15만 명을 네네. 계속적으로 또 새로운 유저들이? 신규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의 그 시간당 임금이 발표가 됐는데 네. 혹시 아십니까 시간당 임금? 시간당 임금 좀 조금 알죠. 예, 아니 우리 여동은 앵커 어느 정도 할 것 같습니까? 시간당 임금 우리나라보다 높을 테니까 네. 한 2만 원 좀 넘나요? 아니 그 달러로 얘기해요. 달러로. 달러요? 네, 달러. 바로 계산이 안 되는데. 18달러? 진짜 이게 아니 뭐 아, 왜 이렇게 18 제가 좋아하세요? 뭐 18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네. 기사가 그렇게 나옵니다. 아, 안할 수가 정말 없죠. 이제 숫자 이제 18 이제 뭐 백넘버라도 만들어 드려야 될 것 아이, 같아요. 만들지 마시고 네. 하여간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밤에 또 하나 이슈가 있는데요. 바로 좀 진도를 나가면 아마 네. 비트코인 관련된 ETF가 오늘 처음으로 그쵸. 출시된다고 맞습니다.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의 현물 가격을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 선물 선물. 가격입니다. 가격이고 심벌은 BITO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월가의 시가를 그대로만 전해드리면 월가에서 그 BITO에 대해서 뭐 추천하거나 이런 말은 별로 없을 것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비트코인은 24시간 7일 내내 거래되는데 이거는 그게 거리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히 못 쫓아간다는 또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데요. 그건 논외로 하겠고요. 뭐 부정적인 분도 있고 긍정적인 분도 보는 분이 있지만 오늘 팩트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탐리 있죠. 탐리는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을 워낙 좋아하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좋아하는 분인데 오늘 이 부분은 좀 정리해드리겠는데요. 연말까지 10만 달러 간다는 걸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지금 오늘 6만 달러 초반 수준인데요. 10만 달러고 궁극적으로는 언제라고 특정 시점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16만 8천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이분의 시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흥미롭게 본 부분인데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새롭게 안 하던 사람들도 야 이제 거래소에도 거래되니 한번 해보자. 이렇게 좀 접근의 통로를 좀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신뢰도는 약간 높일 수 있겠고요. 저는 이 두 번 다음 걸 보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요. 미국 내 제가 통상 1억 개의 가구가 주식 투자하는 건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통상 오늘 통계 나오는 거 보니까 9,300만 가구가 미국에서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요. 9,300만. 그러니까 예. 거의 대부분이 갖고 있다는 건 미국에서 평균이 20만 달러입니다. 평균이요. 미국 가구가. 그러니까 꽤 많죠. 2억 원 정도가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2억 한 2천 정도 되는 건데요. 저는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거의 절반 수준이 비트코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꽤 많습니다. 지금요. 4천만 가구가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데 보유 평균이 10,000달러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20분의 1 정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놀라시는 분 계시고 저게 말이 안 되니 그렇지만 이건 팩트니까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가 전체 암호화폐 총 자산이 전체 미국의 유동 자산 잠시 후에 표를 보여드리겠는데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1%. 얼마 안 되네요. 아주 적다는 겁니다. 네, 적죠. 거기서는 조금 더 그 얘기를 해드리면 QQQ 아시죠? 인베스코에는 미국에서 가장 큰 ETF 하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는 나스닥에 나스닥 100에 투자하는 건데요. 1,900달러의 운영 자산인데 또 하나가 이제 펀드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때 비트코인을 정확히 추종하는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라는 펀드가 있습니다. 물론 단독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미 320억 달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꽤 많이 비트코인을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거를 통해서 상당한 잠재력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하면서 하여준 표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탐리의 트위터를 트윗하시면 보실 수 있는 표가 바로 이 표를 제가 오늘 그 표에서 갖고 왔어요. 탐내 트위트 들어가시면 됩니다. 보시면 미국의 전체적인 자산 규모입니다. 유동 자산이라 할 수 유동 부동 자산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전체 자산에서 전체 자산 시장에서 부동산이 230조 달러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부동산 워낙 클 수밖에 없겠죠. 채권이 주식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채권은 원하면 기관 투자를 많이 갖고 있겠고요. 그다음에 은근히 많이 큰 게 예술품이 커졌습니다. 요즘 엄청 시장이 커지고 있죠. 그래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키아프도 17조 달러라는 거가 17조 달러 엄청 큰데 예술품의 절반이 금인데 이 금은 암호화폐는 1조 달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더 늘어날 거라는 거죠. 이분의 시간 그렇죠. 이분의 시간 그렇고 이제 늘 이분의 계속 얘기하는 얘기가 그만큼 암호화폐에 대한 가치가 커질 것이고 이게 매년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 비트코인 체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엄청나게 돈이 들어올 거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 뭐 더 이상 제가 얘기할 건 없겠고요. 여하튼 이런 주장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제가 그 뉴욕시의 이런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미국이 이제 경제가 많이 회복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이 또 나중에 댓글로 올라온 거 보니까 저런 것도 자세히 또 알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수치냐 있냐고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어떻게 보는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찾아보는지. 구글에 늘 말씀드리지만 되는군요. 네이버로 치면 약간 아쉽게도 잘 안 나옵니다. 약간 안 나와요. 그게 이제 한계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영어의 최대한을 조합하면 됩니다. 어쩔 때 어렵지 않거든요. 구글에다가요. 여러분들 지금 시간 있으면 여러분들은 핸드폰을 한번 켜내서 한번 해보세요. 보시면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냐 이런 거 보고 아는 거거든요. CNN 아시잖아요. 그다음에 Back to Normal Index라고 빡 치시면 됩니다. 그럼 그 관련된 지표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있어요. 나오나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트래킹 어메리카 리커버리 CNN에 나오는 건데 이게 바로 말씀드렸던 Back to Normal Index입니다. 이게 누가 만든 거냐면 CNN과 무디스가 같이 만든 건데 딱 그럼 첫 이런 화면에 화면이 나오는 거였군요. 네, 첫 번째 화면에 나오는 게 이겁니다. 95%까지 회복됐다는 거예요. 벌써요? 벌써죠. 이게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고 이게 금년 봄에 좀 올라가다가 여름경에 91까지 갔다가 87, 88까지 떨어졌어요. 4차 팬데믹 때문에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95가 사상 최고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의 경기 회복 이런 것들에 대한 최소한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가 설문조사한 것이 아니라 연방정부에서 발표하는 통계 주정부청에서 통계를 발표가 한 20개 정도로 해갖고 만든 지표입니다. 지표. 그러니까 개인이 만든 게 아니라 무디스에서 만든 지표거든요. 이런 거를 좀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앞선 코너에서도 연건이 나오셨고 뭐 여행주나 뭐 이런 거 등등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 딱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오는 거죠. 저축률 같은 게 낮아진다는 거죠. 저축이 낮아진다는 것만큼 이제 소비를 한다는 거가 되겠고요. 지금 화면 보여주시면 되겠네요. 저축률이 낮아지고 신용카드 사용률이 어제도 증가. 보여드렸듯이 늘어나는 거. 그리고 이게 바로 어저께도 보여드렸던 이커머스에 여기서 제가 어저께 또 잘 안 보인다 그래서 박스를 또 친절하게 또 해놨거든요. 빨간 박스 있죠. 예. 거기 노란색 있죠. 노란색. 노란색이 네. 오래. 예. 노란색이 바로 이거 바로 이 부분이 되겠네요. 네. 이 부분이죠. 바로 이 부분이. 이게 이제 2021년 판이거든요. 네. 2021년에 낮아졌다가 지금 올라가기 시작한 거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죠. 그리고 항공은 마이너스 15.8 수준까지 올라갔다. 이게 최고 수준은 그다음 지난번에 7월에 그러니까 그 독립기념일 때 독립기념일 효과였고요. 때. 지금 이제 다시 좀 올라가면서 많은 사람의 기대가 이번에 땡스기빙 때 100%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시장에 좀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실적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에 다 여러 가지 여러 번 많이 들으셨지만 딱 오늘 내일 새벽에 발표될 넷플릭스, 모레 발표될 테슬라랑 하나 더 말씀드리면 ASML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넷플릭스보다는 이제 테슬라에 관심이 있을 텐데요. 테슬라는 여전히 목표 주가 평균 한 $640 정도밖에 나오지 않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주당이 1.54달러, 매출이 136달러. 여전히 매도 의견도 많고 네. 여전히 중립 의견도 꽤 많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미국은 워낙 통계가 많은데요.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이번 주에 발표될 실적 발표 기업 중에서 과거에 90% 이상 2점만 맞췄던 기업이 5개 정도 있는데요.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것은 램리서치가 들어가요. 램리서치는 항상 실적 발표하는 날 평균 1% 이상 올랐고 90% 이상 이익을 상했다는 정도. 하여튼 램리서치 대표적으로 항상 분류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정도 여러분들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빠르게 또 네. 미국 시장에 대해서 우리 이 교수님의 인사이트를 확인해 봤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현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뭐 벌써 끝날 시간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눈 이현희 깜빡하면 교수님은 끝나요. 그냥 앉아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이어서 계속 방송하시고 저희는 모두 퇴근하고 네.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빠르게 퇴근해야죠. 말씀하시는. 예, 그렇습니다. 출근길 라이브 1시간 더 빨라졌습니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고요. 잠시 후 저희가 약 3분 정도 광고 보고 돌아오시면 오늘 아침 라이브 김프로님, 정프로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커피 한 잔의 여유 즐기시며 3분 동안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